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우파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상 시민 여러분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충격 폭로를 해드립니다. 그들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 선거 조작.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정황 또 그런 사실 이런 것들 있어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속지 말자. 안 속으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촛닭을 노딱으로 만드는 마법이죠. 표현의 자유 안 돼. 자, 여러분들 이 영상, 제가 만든 이 영상 많이 보셨죠? 지금 20만 명 훨씬 넘게 보셨는데, 썸네일 제목이 이렇죠? 미국, 문이 친 덫으로 문 정권 잡았다. 외통수 몰린 민주당, 막다른 길. 그래서 이제 텍스트 제목으로는 한국을 외통수로 몰았다. 이렇게 절묘할 수가.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순항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노딱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왜 노딱으로 바뀌었냐? 이제 좌파들이 좌표를 찍고 나서 계속, 싫어요, 테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혐오물.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영상은 혐오물로 혐오 표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노딱을 먹었고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야 신인규이 너 노딱 먹어도 너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제 밑에 이런 영상 하나 만들려면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의 직원이 정말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매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자료 조사하고 이런 PPT 만들고 PPT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겠죠. 매일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직원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직원들을 움직이는 일종의 회사로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그들에게 급료를 줄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영상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좀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야 이런 영상을 만드니까 소득이 제로가 되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만들지 말자. 이런 소재는 피해가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마우스의 입을 봉해버리기 위해서 너 다른 거 해. 북한 문제 그런 거 해. 그런 거 하면 너 딱 안 먹이잖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적폐살이 혐오물 해가지고 막 신고를 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좋아요 그리고 알림 이런 것 좀 많이 해주십사. 왜? 좋아요가 많으면 이런 싫어요 그리고 신고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기왕이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싫어요 하고 신고하고 상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 의견을 찍어 누르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가 직접 한 말이죠. 며칠 전입니다. 11월 15일 이재명이가 유세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언론 환경이 너무 나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러분이 언론이 돼주셔야 한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딥니까? 지금 자기네들에게 완전히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배가 고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린 잘못한 것도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된다.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 이야,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 전화통화한 내용 들어보면 이게 인간이냐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죠. 우리의 진실과 저들의 잘못을 우리의 카톡으로, 우리의 텔레그램 방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 열심히 쓰자.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 그래서 손가락 혁명군, 이재명과 손가락 혁명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깨문 이런 조직들이 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겁니다. 열심히 인지 조작에 참여하라. 지난 대선 때 킹크랩 분명히 이건 명백한 범죄 사실로 확인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조작하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투쟁 중에 하나, 혁명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인지 조작이 스스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중공과 주인을 망하게 하는 이 망할민자 민주의 합작으로 실시된 역대급 여론조작 결과 이렇게 했죠. 2017년에 킹크랩 가지고 댓글 조작, 댓글의 여론 향방을 조작하고 해서
압도적인 이 대세를 장악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대통령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차이나 게이트 중국 사람들이 대거 여론 조작에 참여했다. 그래서 나는 개인이요 이 문제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죠. 그래서 이런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그냥 유야무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이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상황을 이루어냈죠. 이렇게 여론 조작들은 정말 이들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할까요? 인지 조작 일단 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를 활용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카메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언론이란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실제 상황을 보면 칼을 든 강도가 이 사람을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것을 교묘하게 편집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대중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오히려 칼을 든 강도가 깜짝 놀라서 피하려는 모습이 되고 도망가고 있는 이 피해자가 발길질 또는 칼로 강도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악마의 편집, 조작을 해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중은 잘못된 정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진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항을 진실인 것처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작을 해대는 겁니다. 자, 인지 조작은 특정 정보를 전달 또는 은닉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전 공작의 분류입니다. 공산권의 심리전 전술로 KGB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결합해서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며 현대 좌파의 핵심 체제 전복 유지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때 광우병이 그래서 이거 잘못 먹으면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한 방에 그냥 시작과 동시에 무력화시켜버렸죠. 주한미군 사드가 전자파 때문에 사람을 튀겨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사드 어마어마하게 나쁜 것처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술하고 또 7시간 동안 뭔가를 하고 그래서 박근혜 나쁘고 이렇게 그냥 인지 조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작되었다가 지금은 그때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어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공한 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인지조작, 군중심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 작업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성과를 내왔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 하냐? 왜 안 하겠습니까? 자, 인지조작 세력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저도 지금 인지조작 하고 있는 중이면서도 또 결과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에요. 지인의 피자 런칭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잭슨 피자라고 하는데 빨간색 기념품인데 이걸 하나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인스타그램 올렸어요. 그런데 공산당들 당원 투표할 때 보면은 이 당원증 이렇게 들고 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좀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라고 하면서 밑에다 태그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댓글들하고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어마어마하게 뭔가가 달립니다. 저 집구석 유전병이 있어 아프다던데 저 관종 아저씨는 머리로 왔나 봐요. 돈도 많은데 얼른 치료 좀 해주지. 집안 식구들 다들 모른 체 아닌 병이듯 도진 듯. 어떻게 잘하면 사람이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는지. 또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을 욕한 거라면 정말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중국 공산당 욕하면 안 된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능력에 비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제발 자중하시죠, 회장님.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은 삼성처럼 불매가 안 먹히는 기업이라 정용진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이명희 뿐이겠네요. 저 사람은 생각이 80년대 냉전 시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삼성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꽤 크게 사업하는데 누워서 침 뺏기죠. 해당 짤은 중국인 지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간부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 혼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니 공산당 싫어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왜? 조작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이 좌파들이 불매운동 한다면 저라도 가서 좀 활용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자, 나는 콩 상당히 싫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싫어요. 예, 그렇게 우리 배워왔고
또 실제로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정영진 같은 사람을 나쁘게 매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는 시민이다 라고 착각하죠. 왜? 공산주의도 포용하니까. 왜? 지들이 공산주의에 세뇌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재명 지지자들 모임의 단톡방, 뭐 단체 텔레그램방, 채팅방 천지로 있겠죠.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공개된 것들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그 단톡방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든지 또 캡처가 돼서 인터넷으로 흘러나와요. 자, 지금 뭐 이재명이가 그냥 뭐 그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주겠다라고 공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진 자들 다 뺏어서 주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재난지원금 완전 통과되면 저 토착 외국 벌레들도 다 돌아오겠죠. 진정한 민주주의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파들도 돈 주면 좋아할 거다. 해볼래 할 거다라는 것이죠. 무주택자인데 저도 서울 역세권 살고 싶어요. 이재명 도지사님만 믿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또 밑에 이제 지사님이 대통령만 되시면 쌉 가능입니다. 참 기가 차죠. 아니 이재명이가 서울 역세권에 집을 준대요. 저기 양주 말고 강남 살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아유, 강남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댓글다는 이 사람이 지금 인지 조작하는 공작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귀가 돼서 마귀들 돈 뺏어준다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번 생에 나도 한강 보이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저도요, 임대주택 싫습니다. 뺏어서 주는 건 좋은데요. 노력하지 말고 그냥 줘 꼰대들아. 노력해서 성취해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줘라 이 꼰대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힐스테이트 이편항 같은 데서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10억 빚이 있는데 6억은 어디서 빌리나요? 6억 제발 탕감 좀요. 제명 갓. 6억 탕감 해달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자기 보니까 이제 노름빚인 것 같은데 노름빚도 탕감해주는 것처럼 지금 막 그렇게 인지 조작하고 있죠. 근데 도박해서 잘못한 걸 왜 나라가 탕감해줘야 하나요? 라고 이재명 만세라는 걸 사람이 이렇게 달았네요. 여기는 조금 정상 같아요. 이재명 론으로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라고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자가 또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어리석은 국민도 감싸 안아주실 겁니다. 도박빚이 10억이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도 감싸 안아서 빚 탕감해 줄 거다 이거예요. 이재명은 실행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가 차죠. 여기 또 OK 이재명이라는 803명이 가입해 있는 단톡방. 이래서 20대 투표권은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아직 몰라서 이럽니다. 20대 남성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예전 20대는 정의롭고 현명했는데 요즘 20대는 비아냥과 멸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론이 안 돼요. 예전에 노통욕 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대였어요. 그래서 20대 투표권 주지 말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 강남에 집 준다, 한강뷰 집 준다, 이재명 되면, 그리고 노름빚 10억도 그냥 이재명은 다 안아줄 거다, 다 갚아줄 거야, 이재명 론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재명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어버려요. 왜?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세뇌자의 폭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수상한 여론조사 계속 나오죠.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와이프하고 이 여론조사 때문에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아니 분명히 컨벤션 효과는 좋아 있어요. 이따 칩시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출되는 컨벤션 효과 이따 치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악재가 많았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에 자신의 부인을 폭행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자신의 조카 데이트 폭력 한 것에 대한 변호를 한 그런 또 스캔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지지도가 급반등해버립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한국갤럽, RN서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죠. 저는 사실 이 모든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 중에서 저는 RN서치만 믿습니다. 왜 RN서치만 믿냐? RN서치 대표님이 정상적인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RN서치만 믿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RN서치를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역시 11월 첫째 주에 32.9%,
이재명은 29.3%, 11월 둘째 주에 윤석열 48.6%, 그리고 32.4%, 그리고 셋째 주에는 46.5%, 34.9%. 뭐 추세가 좁혀지는 추세 이거는 맞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처럼 그냥 갖다 붙었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 RN서치는. 그런데 한국갤럽 보십시오. 차이가 갑자기 11월 둘째 주에 한 9% 차이가 났다가 11월 셋째 주에 11% 차이 났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1% 차이로 좁혀졌네요. 아니 지금 조카 데이트 폭력이다. 그리고 뭐 와이프를 야간에 폭행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루머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 만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극적인 뭔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요. 자, 그런데 리얼미터, 갤럽, RN서치는 뭐 아는 거다 칩시다. 그런데 KSOI, NBS 뭡니까 이거? 언제 들어봤던 겁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언론의 메인을 막 장식해버려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청와대의 여론조사비, 문재인 집권 후에 우후죽순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자, 국민일보가 11월 25일 날 단독 보도를 했는데 놀라운 보도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보도예요.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난 4년여간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되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청와대 내부 여론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에 지난 9월까지 4년 5개월간 정기 국정지표조사 등의 명목으로 56억 700만 원을 썼다. 수백여 건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이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작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이 무려 79개, 79개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지난 4년 5개월간 56억 700만 원의 세금을 예산을 여론조사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여론조사 비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에 5억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 120회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 5억 원이 예산 항목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그 5억 원을 특활비로 받았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유죄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억 원 가지고 12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면 56억 7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1300회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1300회를 4년 5개월을 나누면 그 4년 5개월 중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뭐 그때는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 안 하니까 빼고 그리고 빨간 공휴일 빼고 하면은 거의 1.5일당 한 건의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인지 조작하고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계속 대세를 끌고 가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 집행을 할 거니까 라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예산의 상당수는 과거에 자취방에서 라면 같이 먹던 후배들 챙겨주는 비용으로 쓰면서 인지 조작에 가세하는 이런 일거양득의 비용으로 쓴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최근 1년간 79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생겼다. 그런데 박근혜는 5억 원을 특활비 받아 썼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예산 올리자 해서 이렇게 56억 700만 원 올려서 쓴 거다 이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약 7개월 동안 공표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총 200개였다. 유권자가 거의 매일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셈이다. 7월 들어 22일까지 3주일간 공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40개로 하루 평균 1.8개로 늘었다. 5년 전에 지금처럼 대선을 7개월 남긴 시점이던 2016년 9월 한 달간 공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1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3배나 증가했다. 현재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회사는 76개에 달한다. 1990년대 초에는 여론조사 회사가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30여 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 감독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치 여론조사 회사가 13개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여론조사협회에서 등록된 회사는 20개에 그쳤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1년 사이에 79개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79개 어디로 갔을까? 누굴까? 뻔하죠.
자, 베네수엘라의 교훈입니다. 이 여론조사 조작의 목적은 바로 본선 조작을 하기 위한 사전 밑밥 깔기다. 그리고 분위기 조성용이다. 라는 것이 지금 11월 20일 로이터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죠. 베네수엘라에서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여당이 마두로 정권이 압승했습니다. 4년 만에 치러진 베네수엘라 지방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이 23개 주 가운데 20개 주지사를 당선시키며 압승했다. 투표율은 41.8%. 선거 결과 공표 직후에 마두로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승리가 인상적이다. 훌륭한 승리며 모든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서방 세계는 선거 결과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자의적인 체포와 후보 출마 금지, 선거인 명부 조작, 지속적인 언론 검열,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 훨씬 전부터 이번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절차를 폭넓게 왜곡했다라며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후보를 마음대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후보를 출마 못하게 하면 언론 검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노딱을 붙여버린다든지 이런 식, 아니면은 아예 기사를 검열해서 이건 안 돼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절차를 폭넓게 왜곡해 왔었다. 그리고는 이제 주지사 선거를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권력자 입맛 맞춤형 여론조작. 국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계층을 나눴다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있죠. 제일 꼭지점, 성직자입니다. 운동권 정치인들. 지금 잡고 있는 저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에 비유를 한다면 여기는 성직자인 브라만들이죠. NGO 핵심 당원들. 그 다음 귀족들이죠. 크샤트리아. NGO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핵심적인, 아주 오랫동안 핵심적인 당원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평민들이죠. 바이샤. 지지층, 그리고 대머시기들, 손가락 머시기들. 그냥 그런 자들입니다. 평민들입니다. 그들에게 또 세뇌된 사람들. 그리고 불가촉 천민, 수드라, 누굽니까? 정상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동이라고 부르죠. 정상국민들을. 그리고 적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내가 곧 정의고 진리다. 의견 내지 말고 까라면 까라. 반대하면 일배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조스트라다무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들 개천에서 용났다 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0 사회가 개선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왜? 내가 용돼 보니까 나만 용되면 되고 니들은 계속 가재 붕어로 살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을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자, 우리 같은 용 쳐다보고 나도 용 될 거라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적당하게 재난지원금 뿌려주고 기본소득 보장해주고 하고 돈 던져줄 테니까 그거 먹고 그냥 해볼래 하고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농장의 그 지독한 돼지처럼 정상에 서서 사냥개들을 부리면서 우리 같은 일반 정상적인 시민들을 때려잡으며 여론조작을 해서 계속 권력을 이어나가려는 저들. 우리는 반드시 그 음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다 걸려있죠. 여러분들이 자식의 미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세계의 폭정국가. 정말 중국을 어떤 사람들은 바퀴벌레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마구마구 해야 되는 저 중국에 대한 확실한 봉쇄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향, 그러니까 세계의 운명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조작에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서도 인정하죠. 우파가 윤석열이가 되면 밥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문머시기를 감옥에 보낼 거야. 감옥에 줄줄이 미어 터지도록 보낼 수도 있겠죠. 가기 싫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더티 플레이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비해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론조사 기관 이름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 보던 건지 확실하게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서울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0명이면 서울의 인구 대비
200명 해. 200명 금천구, 관악구 다 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재명에게 압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왜? 그쪽에 진보표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강남 3구하고 또는 용산하고 좀 섞어서 해.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금천구, 관악구에서 해. 그리고 지방, 호남에서 많이 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지표를 우리는 보고 야, 이재명이 이렇게 올라왔어? 윤석열이 이렇게 안 돼? 라고 지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도 그래도 보면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이 여론조작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스스로 합니다. 절대 속지 맙시다. 그리고 투표 당일 반드시 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